네, 이제 수급 풀고 그다음에 시장 이야기 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알파 프로 투자 전략 정태근 팀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긴 밤이 지나갔습니다. 대부분 다 잠을 많이 설치셨을 텐데 네. 아무래도 뭐 국내 정치 큰 빅 이벤트이기 때문에 다들 네네. 관심이 많으셨을 거고 결과에 어찌 됐건 간에 네. 주식시장은 대부분 기대감을 이제 갖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소외를 좀 느끼시는지. 그 소외라기보다는 아마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느 쪽을 지지할지 어느 분한테 어느 분이 어떤 분을 어떤 쪽을 지지할지 모르겠지만 네. 아마 여권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내가 투표를 했다라면 그리고 만약에 야권 같으면은 내가 많이 투표를 안 했다라면은 그만큼 박빙이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상당히 엇갈린 반응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결과는 나왔고, 그리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의 상황을 얼마만큼 또 빨리 타개를 할 타개책을 만들어 가느냐, 네.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제라 해야 될 부분, 문제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눈에 보이던 그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여야가 합의를 참 잘해가지고 네. 좋은 방향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쌓여 있는 난제들이 굉장히 많죠. 네. 보이지 않게끔. 뭐 기대감과 또 뭐 시장에서는 이제 또 관련주들을 지금 뭐 분석하고 네네. 뭐 난리가 났을 겁니다. 오늘 개장도 이제 아마 그걸 투영할 것 같고 대부분 이제 정책 이슈들을 네네. 좀 많이 포커스하는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주시장이 이제 또 뭐 네. 어떻게 되냐. 앞서 이제 수급을 잠깐 봤는데 눈에 띄는 거는 한국전력이 들어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은 상반기 올해 내는 이 전기료를 동결하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거대로라면은 부정적인 뉴스긴 한데 에너지 값이 워낙 많이 급변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약간의 수정 보완책이 분명히 나올 네. 수 있거든요. 네. 자, 어떻게 저 수급을 풀어봐야 될지. 네, 일단은 뭐 외국인 쪽을 먼저 좀 보게 되면 일단은 뭐 특징적인 부분은 일단 PCB하고 뭐 네. 금융주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PCB하고 네, 금융주, LG노텍과 삼성전기가 이제 반도체 PCB, PCB 쪽. 네, 이쪽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금융주와 카카오뱅크가 이제 금융주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지금 최근에 매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건 삼성 엔지니어링과 그리고 우리 금융지주 이렇게 있던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뭐 예상을 하시겠지만 아까도 그 브리핑에서 나왔었지만 유가 상승 영향이 좀 크다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플랜트 관련해서 앞으로 발주가 늘어날 것이라는 뭐 그런 기대감들이 전반적으로 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뭐 LG 노텍이 좀 겹친다는 부분들, 요게 좀 공통점이고 특징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뭐 SK라든지 한국전력 같은 소위 말하는 가치주 쪽으로 일단 매수가 들어갔다는 부분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에너지 쪽. 네. 쪽이 특징인 것 같고 그리고 외국인 쪽 아까 코스닥 쪽에서도 뭐 시젠이라든지 에코프로 이런 것도 어찌 보면은 뭐 가치주 저평가 이런 부분 좀 있거든요. 네. 시젠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은 뭐 소위 말하는 퍼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2배 정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저평가 기준으로 들어간 어떤 그 저가 매수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피 쪽 같은 게 종합을 해보자면 어쨌든 외국인들은 이제 IT 그러니까 PCB 어찌 보면 IT라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IT 금융 쪽을 매수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점이 일단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최근에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공통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등록 매매 뭐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수익률 관리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침에 전해지는 그 뉴스 브리핑 보면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과 또 다시 반도체 회의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손톱만한 반도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강조를 했다 그래요. 물론 반도체, PCB, 뭐 FGBGA 요즘 뭐 많이 네네. 언급되는 그런 내용들이지만 중요하죠. 그죠? 그렇죠. 차량용 반도체도 포함이 되고 결국 이가 파운드리 쪽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뭐 그 이제 뭐 3나노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인텔 같은 2나노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공정이 미세화가 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미국 같은 경우 고성능 반도체 칩에 대한 확보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5G, 6G 쪽으로 갈 거고 이제 완전 자율주행 쪽으로 가게 될 것이고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 이제 우주 항공 쪽으로 간다고 좀 보고 있는데 아마 그런 쪽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이 두뇌 역할하는 칩의 중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 중고차 가격이 상당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 차량용 반도체라고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차량용 반도체가 예전처럼 뭐 엔진에 제어하는 뭐 엔진에 들어가는 뭐 MCU 이 정도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 그대로 자동차가 이제 하나의 컴퓨터화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성능 칩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계속해서 뭐 앞으로 이 반도체는 이슈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반도체 핵심이 되는 반도체 PCB나 이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확보를 잘하느냐 뭐 이게 좀 계속해서 관건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부분 좀 발맞추기 위한 어떤 그 반도체 미세 공정 이제 뭐 3나노 올해 얘기 나오는데 이제 앞으로 3나노에서 2나노, 1나노로 계속 이렇게 미세화가 될 건데 거기서 얼마만큼 또 삼성전자가 치고 나가느냐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스닥 기관 투자자들의 네.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게임주들도 은연중에 좀 네네. 많이 들어 있어요. 또 이 공교롭게 매칭이 되는 게 윤석열 당선인의 그 공약 중에 주 52시간 근무제 네. 이걸 유연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디지털 게임 육성을 강조한다고 네네. 표현했기 때문에 게임주들도 오늘 영향을 좀 긍정적으로 네네. 좀 받겠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까 그리고 일차적으로는 뭐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윤석열 이 이슈가 있지만 그 이전에 좀 보게 되면 만약 그 이전에 봐야 될 어떤 핵심적인 어떤 영향력이래 될까요? 영향적인 뭐 이슈권이 될까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일단 시장이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 진짜 미국 증시처럼 급반등을 하게 된다. 그러면 코스닥 쪽에서는 당연히 또 대형주 쪽으로 코스닥 대형주 쪽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제 제약주 제가 그 화요일 날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업종을 봤는데 제약주가 반등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화요일 날 얘기했던 전략이 맞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판단했는데 그래서 제약주와 모바일 게임이 동시에 반등이 나선다라는 건 일단 시장이 반등이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52시간 유연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증권업 쪽에도 있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솔직히 52시간이 쉽지가 않거든요. 네. 뭐 특히나 리서치센터 같은 경우는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그냥 가버려요. 야간 데이터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요.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얘기하는 바 우리 뭐 MSCI 그 선진국 지수 얘기들을 많이 네네네. 하잖아요. 그럼 이제 외환 시장을 또 좀 더 이 네네. 거래 시간을 늘려야 되고 맞습니다. 개방해야 되기 네. 때문에 그러면 외환 트레이더들 뭐 아침에 그러니까요. 8시, 6시에 24시간 출근해가지고 11시에 퇴근하라. 네.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안 되죠. 예. 그러면 이제 뭐 네. 근무를 조를 나눌 수는 있지만 네네. 하여튼 유연한 분야에 대해서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는 것 어찌 같습니다. 보면 게임 부분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증권업종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은행업종도 솔직히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노동권의 기본적인 보장을 네네. 베이스로 한 다음에 이제 뭐 네네. 그 노사 간의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되겠죠. 일방적인 강요는 할 수는 안 없는 되죠. 거고, 그죠? 그리고 은행권도 마찬가지거든요. 은행이 4시 반에 문다고 해서 일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52시간, 물론 52시간을 지키게 되면서 상당히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업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또 반대로 뒤집어 보게 되면 이 52시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촉박한 업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뭐 게임 업종도 될 수 있고 은행 업종도 될 수 있고 특히나 금융 업종 같은 경우 네. 그게 될 수 있고 또 뭐 IT 개발 부서라든지 메타버스 이쪽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NFT 쪽으로 가게 되면은 시간이 52시간으로 하게 되면은 참 이거는 조금 말씀하셨듯이 유연화를 좀 해서 조정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자, 일단은 몇 가지 수급의 포인트 네네. 이야기를 나눠봤고, 그 다음에 맥을 짚으면은 또 하나의 그 굵직한 기업이 또 등장을 해야 네네. 되는데 오늘 어떤 기업을 조금 더 분해를 해볼 생각이신지. 오늘 준비한 기업은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 네네. 지난주에 제가 한 전자신 그 모 언론 통해서 기사를 좀 봤는데 전자신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네. 괜찮아요. 많이 뭐 어울리네. 타미스 얘기하면 어때요? 저는 개인적으로 IT 쪽 같은 경우는 전자신문을 되게 그 더 일렉이라는 전자신문을 상당히 많이 참고를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거기 나온 기사인데 그 애플카의 한국산 FC BGA 기판이 탑재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게 상당히 큰 이슈거든요. 네. 잘 아시겠지만 애플 쪽 같은 경우는 한국 물론 그 LG라는 기업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겠지만 대만 쪽 기업과 그리고 특히나 중화권 기업과 사업을 상당히 많이 파트너로 진행을 합니다. 특히나 뭐 물론 광학 솔루션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핵심적인 부분은 이 중화권 기업들과 많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애플과가 한국산 FC BJ를 탑재한다라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연내 애플카 공급망 선정을 마무리를 하고 이제 뭐 시제품 개발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아마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완전 자율주행 관련돼서 어떤 그 완전 자율주행 관련해서 경쟁 업체들이 조금씩 성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중요한 그 조금 전에도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고성능 칩에 대한 어떤 확보. 요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아마 조금 서두르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애플이 그 어떤 신기술에 대한 어떤 기술 개발에 대한 부분이 조금 늦게 진행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애플 같은 경우 조금 바빠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조금 그 급박해지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FCBJ의 어떤 한국 그 싼을 이제 탑재한다라는 것들이 아마 조금 급해졌다라는 부분들이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국내 기판 업체와 TF 구성했다 그러는데 아마 제가 예상하건데 이건 아마 삼성전기 쪽으로 먼저 진행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제가 예상하는 부분 은 삼성전기고요. 그래서 네. 이제 양산전에 그 콜 그러니까 테스트 일단 통과가 됐고 이제 공급을 논의 중인데. 아마 애플카가 2024년도에 나온다는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은데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그 근거로 제시한 이때 그 핵심 부분 고성능 칩에 대한 확보 이런 부분들을 좀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 고성능 칩을 확보한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 고성능 칩과 이 본체라 될까요? 이분이 어떤 호환 테스트 이런 부분도 분명히 좀 같이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특히나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그 사고와 연결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호환 테스트가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핵심 부품 확보하는 게 어떤 전략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반도체 PCB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느냐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그 반도체 기판에 따른 리드 타임, 그러니까 주문에서 출고까지 걸리는 시간이 8주에서 56주로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작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아마 이 지금의 공급난이 2023년 초반이 지나게 되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 전망이 우세였거든요. 근데 작년 하반기로 오게 되면서 2023년에서 또 2026년으로 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반도체 PCB는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 반도체 PCB가 뭐냐면은 그 혹시 그 TV라든지 그 노트북 같은 경우에 PC 본체를 뜯어보시게 되면 그 메인보드판이 나오잖아요. 그게 기판이고 그 기판 위에 또 칩을 고정시키는 그 칩이 그게 PCB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판 위에 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PCB가 여러 개 장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2026년까지 공급 부족이 지속이 약간 되고 그 SoC라고 하는 이제 시스템 on 칩. 네네. 그러니까 칩 간의 이제 그 이중 칩 간의 그 결합 형태가 네네.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후공정, 오사트 쪽에서 이제 네네. 뭐 상당히 그 이슈가 많이 되잖아요. 네네.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개념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그 FC BGA도 그렇고 PCB라는 것이 이게 두뇌가 이제 조금 빨리 계산 연산을 해서 네. 환경, 그 이제 미래 이제 자동차, 전장화라든지 그렇죠.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러면은 그런 환경을 판단은 빨리 해서 액션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예를 들어서 물체가 나타나면은 저걸 어떻게 할까 이 고민하다 보면 이미 차로 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기적인 어떤 신호란지를 판단을 빨리 해야 빨리 되죠. 처리를 해야 되는 네네. 그런 과정 때문에 계속 줄이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다단화가 되고. 맞아요. 자, 뭐 그 얘기는 네. 뭐 이제 일반적인 상식 얘기고 LG 이노텍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치면 물론 삼성전기도 네네. 있긴 합니다만 네. 저는 한미반도체는 또 이쪽하고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네, 한미반도체도 묶어가지고 같이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아니 뭐 빈말이 아니라 진짜로. 네. 네. 그럼 PCB 쪽 같은 경우는 한미반도체 제가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다루진 않았는데 네. 한미반도체도 일단 연관성이 있다는 좀 보시면 충분한 연관성이 충분히 있죠. 있다는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FCPGA 시장이 이제 작년 3조 3천억 원에서 이제 올해 3조 8,600억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또 17% 성장할 거로 이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LG노텍 같은 경우 이 시장을 놓칠 수 없는다면 일반 기본적인 기술력은 있기 때문에 아마 놓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놓치고 싶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래 신산업으로 반도체 소재 사업에 진출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2024년 4월 달까지 생산량을 구축하기 위해서 4천억 가량 투자를 한다 그러는데 이건 앞으로 1조 원이 넘는 투자까지 확대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아마 반도체 PCB 같은 경우 용호 상박이라 그래가지고 삼성전기와 LG노텍 양분을 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이 저 개인적으로 좀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렇죠. 제가 결국 LG노텍을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 애플카도 결국 2024년도에 출시가 될 것이고 그리고 네. 2024년 4월 달에 결국 LG이노텍도 생산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시제품은 아마 삼성전기 쪽을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시제품에서 본제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부품의 다변화라는 목적이라는 상당히 좋은 핑계거리 생기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아마 삼성전기만 쓰는 것이 아니라 LG노텍 쪽 제품도 쓰게 되면서 LG노텍이 분명히 수혜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회사 쪽에서는 사업 구조 다변화 목적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과의 어떤 협력 관계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맞잖아요. 애플카도 2024년도에 나오고 그렇죠. LG노텍도 2024년도에 이게 생산이 들어간다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네. 애플카 이슈를 전혀 무시했다는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애플카가 나오게 된다면 반도체 PCB 한국 제품을 쓴다라면은 지금 당장 삼성전기가 수혜가 되겠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LG이노텍 쪽으로 조금 무게 중심이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일단은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네, LG 쪽은 이미 뭐 정리들을 뭐 단행을 했잖아요. 뭐 네. 핸드폰 사업도 접었고 네. 태양광도 접고 네. 접었다라는 얘기는 그거의 시설이나 유휴를 네네. 좀 뭘로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선택까지 집중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LG가. 네. 그게 아마 이제 전장이 좀 더 이렇게 집중돼 있을 것 네네. 같고. 그리고 LG 전사적으로도 잘 아시겠지만은 뭐 JKW 인수를 시작으로 해서 완전 전장 사업 쪽으로 이제 확장을 했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위해서는 이제 단순히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개별적인 부품이 아니라 거기서 어떤 핵심적인 부품을 만들게 되면서 거기서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분명히 LG가 하고 싶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핸드폰 사업을 저는 철수를 안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참 전 개인적으로 핸드폰 사업 같은 경우도 참 이게 어찌 보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때 당시엔 고집이라 생각했는데 네. 이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게 아집으로 변해버렸는데 어쨌든 저는 핸드폰 사업도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5G 사업을 진행을 할 건데 그렇게 본다라면은 아마 스마트폰 사업이 살아있다라면은 이 스마트폰 사업과 전장 사업의 어떤 시너지 분명히 저는 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자, LG 이노텍까지 들어봤고요. 부안적으로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이렇게 좀 설명을 들었는데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네. 관심을 둘 만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네. 네네. 오늘 시류에 또 적절했다 이렇게 그리고 최근에 차트가 살짝 돌아서니까. 기술적 분석으로도 알겠습니다. 자, 잘 들었고요. 소문으로 들었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파프로 투자 전략 정태근 팀장이 수고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